리오라는 사용자가 트윗을 하게 되면은 트윗 테이블에 리오의 트윗 기록이 추가가 될 거고요. 이게 사용자가 트윗을 포스트하는 플로우고, 반대로 트윗을 조회하는 플로우에서는 잭이라는 사용자가 피드를 요청했을 때 먼저 자기가 팔로우하고 있는 팔로워들을 체크를 하고, 이 팔로이들을 체크하고 팔로이들이 작성한 포스트가 있는지 트윗 테이블에서 확인해서 해당 내용을 가져온다 라는 플로우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 방법으로 테스트를 해봤을 때 평균적으로 나왔던 HTTP 리퀘스트 듀레이션이 38.2ms가 나왔어요. 그 외에도 첫 번째 팔로워와 마지막 팔로워와 같은 피드를 볼 확률이 100%다라는 걸 볼 수 있었는데, 트위터 시스템 디자인 실험기 내용인데요. 영상을 먼저 참고를 해주시면 높은 이해하기 이걸 들으실 수 있지 않으실까. 에픽에서 올려주신 영상을 보고서 이런 거 진짜 꼭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실험을 하게 됐는데, 가장 궁금했던 게 가장 중요한 조회 성능을 포기하면서까지 시스템을 다시 구성하는 거지 라는 의문이 좀 있었어요. 사실 개발자들이 뭔가 서비스를 제공할 때 뷰에 대한 제공이 가장 많다 보니까 그걸 제 1순위로 생각할 것 같았는데 이게 관리가 얼마나 어렵길래 시스템을 다르게 바꿨을까 라는 의문에서 실험을 시작하게 됐습니다. 영상에 나왔던 내용인데 트위터가 왜 이런 특별한 시스템 구조를 갖게 되는지 이해를 위해서는 트래픽 특성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. 트위터 포스트할 때의 요청이 초당 12,000건이고 그거를 조회하는 요청이 초당 30만 건 이어가지고 약 25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요거랑 추가로 이어지는 특성이 사용자가 누군가를 팔로워하고 그 누군가를 또 팔로워하고 이것으로 사용자가 액션을 하나 하면은 이게 액션들이 계속 전파되는 특성도 갖고 있는 것 같은데, 요것들을 어느 정도 베이스로 깐 상태에서 테스트를 진행을 하면은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테스트를 진행을 하는데 가장 먼저 진행했던 테스트가 트윗 포스트를 간단하게 작성하는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 시스템을 준비했고요. 캐릭터 마크는 제가 입력을 보낸다 혹은 K6와 같은 트래픽을 테스트하는 툴로 요청을 보낸다고 가주시면 될 것 같고, 이 스프링 마크는 제가 스프링을 사용하는 개발자이기 때문에 가장 익숙한 환경에서 테스트를 진행하면 좋을 것 같아서 스프링으로 서버를 만들었고, 도커 그림과 마리아DB 그림은 데이터베이스 환경을 구축하는데 그 컨테이너 내에 그 마리아DB 이미지를 인스턴스를 띄우면은 간단하게 데이터베이스를 띄웠다가 바로 날려서 데이터를 다 날리고 이런 게 가능해가지고 도커 인스턴스를 활용해서 제 노트북에다 이 환경을 구성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어떤 테스트를 진행하게 되냐 하면은 리오라는 사용자가 트윗을 하게 되면은 트윗 테이블에 리오의 트윗 기록이 추가가 될 거고요. 이게 사용자가 트윗을 포스트하는 플로우고, 반대로 트윗을 조회하는 플로우에서는 잭이라는 사용자가 피드를 요청했을 때 먼저 자기가 팔로우하고 있는 팔로워들을 체크를 하고 이 팔로이들을 체크하고 팔로이들이 작성한 포스트가 있는지 트윗 테이블에서 확인해서 해당 내용을 가져온다 라는 플로우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 방법으로 테스트를 해봤을 때 평균적으로 나왔던 HTTP 리퀘스트 듀레이션이 38.2ms가 나왔어요. 제가 앞으로 테스트를 진행하는데 가장 기준이 되는 수치여서 이 수치를 갖고 뭔가를 판단할 수는 없었고요. 그 외에도 첫 번째 팔로워와 마지막 팔로워와 같은 피드를 볼 확률이 100%다라는 걸 볼 수 있었는데, 이때까지는 사용자와 팔로워 관계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해나온 문제를 마주칠 수는 없었습니다. 그다음에 이제 피드 요청을 간단하게 하는 거에 대해서 테스트를 진행하는데, 방금 전 테스트에서 팔로워당 그 트윗 개수가 몇 개 정도로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? 유저를 두 개로 나눠가지고 첫 번째 유저는 팔로워가 1만 명인 유저고, 두 번째 유저는 유저를 단 2명만 팔로워하고 있는 유저입니다. 그래서 첫 번째 유저가 해나온 문제를 겪을 수 있는 유저고, 두 번째 유저는 해나온 문제를 겪을 수 없는 유저, 그리고 마지막 유저가 팔로워를 엄청 많이 가지고 있는 오바마라는 팔로워에서 이 사람이 액션을 취하면은 첫 번째 사용자가 해나온 문제를 겪을 수 있도록 세팅을 해놨는데요. 요거를 설명했었어야 됐는데 그런 거 설명이 없이 지나가거든요.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은 당시에 테스트를 진행했을 때 해나온 문제를 겪지 않을 수 있는 사용자가 같은 피드를 볼 수 있는 확률이 100%였고요. 그리고 오바마라는 그 캐릭터를 통해서 액션을 취했을 때도 이때 당시에는 구조가 워낙 간단했기 때문에 같은 피드를 보고 있을 확률이 100%였습니다. 해나온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걸 알 수 있었고,
그다음에 같은 환경에서 같은 데이터셋에서 이제 두 번째 실험을 진행하는데 사실 지금까지는 앞에 테스트에서 포스트를 작성하는 거는 되게 간단한데 피드를 조회하는 과정이 좀 다소 복잡한 거잖아요. 그래서 이 데이터 측에서 조회하는 쪽이 25배 정도 트래픽이 많으니까 포스트에 대한 과정을 조금 희생시키더라도 피드를 조회하는 과정을 개선을 해보자 하는 그 구조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렇게 중간 과정에 레딕스 캐시 메모리를 하나 추가를 했습니다. 조회하기 용이한 형태의 데이터셋을 여기다 적재를 해놓고 사용자들의 팔로워를 확인해서 사용자의 피드를 확인해서 바로 응답을 내릴 수 있는 그런 테스트를 준비했고요. 데이터가 어떻게 나가는가라고 하면은 우선은 포스트를 작성하는 과정이 앞에 비해서 한참 복잡해졌는데 리오라는 사용자가 트윗을 하면은 이 리오의 트윗 기록을 트윗 테이블에 추가는 해놓고 팔로워를 한번 확인한 다음에 그 팔로워가 읽을 수 있는 피드 캐시에 이걸 미리 캐싱해 놓는 과정을 수행을 합니다. 이렇게 하면은 포스트를 진행하는 과정은 다소 복잡해졌지만 이 희생으로 인해서 사용자가 조회를 할 때는 캐시 메모리만 자기 걸 조회해서 가져가면 홀라당 가져가보면 끝나버리는 그런 장점을 누릴 수가 있죠. 테스트를 진행을 해봤는데 조회 성능은 앞에 기준 시간이었던 38.2ms보다 개선이 됐어요. 앞에보다 약 1몇 msecond 정도 개선이 됐는데 이 페나우 문제로 인해서 첫 번째 팔로워랑 마지막 팔로워가 같은 피드를 보고 있을 확률이 72.67%더라고요. 그러니까 유저 1번과 유저 10,000번이 동시에 나 피드 조회합니다라고 딱 요청을 쳤을 때 누군가는 아직 캐시 메모리에 피드가 갱신되지 않았고 누군가는 캐시 메모리에 이미 피드가 갱신되어 있던 상태였던 거예요. 제가 이해한 게 맞으면, 그러니까 오바마라는 인플루언서가 있고 이거를 지금 10,000명이 다 팔로우를 하고 있는데 오바마가 포스트 하자마자 1번 유저하고 10,000번째 유저 피드를 확인해 보면은 이 둘이 결과가 다를 확률이 꽤 높아졌다는 거죠. 맞습니다. 그래서 오바마가 글을 포스트 하자마자 조회를 했을 때 양쪽에서 보여지는 결과가 다르다. 그 확률이 71.67%인데 이거를 그냥 단순히 수치로 생각을 해보면은 10,000명 중에 아직 3,000명은 다른 사람이 보고 있는 걸 못 볼 확률이 있다가 됩니다. 그래서 트위터 측에서는 이게 지금 1만 명인데 오바마 같은 인플루언서는 1만 명이 아니잖아요. 팔로워가.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다른 구조를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. 그 구조를 테스트하는 데는 기존과 똑같은 환경을 구성하고 있으면 됐었고요. 이제 인플루언서에 대응하는 그 조회 방식만 변경이 됐는데 이전과 똑같이 리오가 트윗하면 리오의 트윗을 추가하고 팔로우 하신 후 팔로우의 피드 캐시하는 과정은 똑같은데 그 과정 중간에 이 사람이 인플루언서인지를 체크를 합니다. 인플루언서가 아니라면 기존과 굉장히 똑같은데 만약에 이 사람 인플루언서라면 따로 팔로워드의 피드의 캐시에 갱신을 해주지 않고 그냥 트윗을 했다라는 기록만 추가를 시켜놓습니다. 그래서 잭이라는 유저가 조회를 할 때는 자기 캐시를 먼저 확인을 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팔로워 중에 인플루언서인 오바마의 그 트윗을 따로 퍼서 다시 한번 조회를 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더라고요. 조회가 다시 한번 살짝 복잡해졌는데 이런 거 테스트해봤을 때 그런 결과가 어떻게 됐냐. 테스트를 해보니까 오히려 앞서서 조회한 것보다 성능이 뒤떨어지더라고요. 그 첫 번째, 두 번째보다 성능이 뒤떨어졌던 거는 앞에 이 과정에서 피드를, 캐시를 조회하고 다시 테이블을 조회해서 조립하는 이 과정이 추가돼서 이 정도 시간이 추가로 소요된 거고 실제 인플루언서가 훨씬 더 많아지면은 이 값이 점점 상승될 걸로 보였고요. 그다음에 이렇게 하고 나니까 비로소 첫 번째 팔로워와 마지막 팔로워가 같은 피드를 100% 확률로 보고 있었다. 이 테스트가 가능했습니다. 마지막 버전 테스트 하실 때 그 레디스를 읽는 거랑 인플루언서의 트윗을 읽는 거랑 두 가지 플로우가 있잖아요. 그 두 가지는 이제 parallelize 하고 그 다음에 결과를 나중에 합친 건가요? 아니면은 지금 설명상에는 뭔가 레디스 먼저 보고 그 다음에 한 것 같이 표현을 하셨는데 순차적으로 조회를 했습니다. 그렇게 하고 돌리면 어땠을까 약간 그 생각이 드네요. 오늘 이렇게 형구님 시간 내주셔가지고 또 슬라이드 준비도 너무 열심히 해주시고 지금 보니까 약간 이런 폰트 같은 것도 제가 하는 스타일이랑 되게 맞춰서 해주신 것 같은데 너무 신경 많이 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다음에 또 기회 되면은 또 같이 하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. 오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. 자, 오늘 감사합니다. 빠이.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?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세요. 안녕.